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뉴스 탑 헤드라인을 장악한 듯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논란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언론 기자들 앞에서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배우 조지 클루니는 댐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내용의 기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현재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의 혼란을 기회로 삼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서 백악관이 흥행 저지를 위한 텍사스 맞불 일정을 잡고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도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늘어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바이든 후보 사퇴 요구, 이런 가운데 양단 대선 후보에 대한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세이브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브 황보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민주당이 사면 초과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연이은 치명적인 말실수, 요즘 나토 무대에서 또 한 말실수가 화제가 되고 있고, 기자실에서는 기자들이 탄식이 터져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자리가 참 왕관의 무게가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근 선거 자금에 있어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했던 배우 조지 클루니가 댐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과 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대권 후보를 뽑는 절차에 따라서 네. 합법적으로 그 절차대로 바이든 후보를 후보로 뽑아놓고 네. 지금 와서 불리해 보이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사퇴하라. 네. 그것도 배우가 나서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는 여러 입장을 가진,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가진 이제 그룹들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은. 네. 그러나 그리고 민주당 내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악관 스태프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주류 언론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는 시시하면서 숨겨오고 있다가 네. 이것이 토론회를 통해서 본격화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한 것은 불을 꺼보겠다고 이것을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알면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후보의 상황을 알면서도 숨겨오다가 이제 선거를 한 몇 달 남겨두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치른 예선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정당하게 바이든이 후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사퇴하라고 그러는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죠. 네. 정당이 자신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합법적으로 후보가 됐는데 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이제 본인이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노인 학대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정말 정신적으로 노령화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치매가 있다, 현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신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을 정말 힘든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혀놓고 있는 것도 노인학대고, 그리고 이런 분을 이런 식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막대하는 이것도 노인학대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분의 상황이 참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는 또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쌍하죠. 네. 보고 있으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족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지난 말쯤에 혹은 올해 초쯤에 나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그 예선을 치르고 프라이머리를 치르고 다른 후보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본인과 가족이 이 대권을 이 권력을 놓기지를 원치 않았고 네. 사실 다들 그래요. 백악관에서 살다 보면은 4년만 하고 떠나기는 너무 아쉽다고. 백악관 생활이 너무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바이든 이분도 백악관을 떠나면 지금 백악관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생활을 전혀 누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게 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부인인 질 바이든이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에게 다시 도전하기를 대권에 도전하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선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요일에 시작하니까 이제 3일 후에 네. 3일 후에 이제 밀워키에서 시작이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이번 대선은 질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바이든에게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특히 그 민주당 정치인들 하원 의원들 그리고 상원 의원들 그분들 가운데 올해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대권 후보가 그 지는 후보가 나오면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하원도 상원도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 자금을 대는 그 큰 손들 네. 그분들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서 내려오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교체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그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나 그 8월 달에 있는 민주당 정당대회까지 이 상황을 사퇴하지 않고 바이든이 끌고 나간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출마하는 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지금 이제 부대통령인 그 해리스 부대통령이 아닐까. 네. 그 이유는 바이든이 후보에서 낙마를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통령인 자신이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만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트럼프에게서 이기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누가 봐도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부대통령인 본인이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부대통령은 전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네. 무능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네. 그것도 비백인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노름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해리스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네. 속으로는 상당히 그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버티기로 들어가고 있겠네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은 다음 주 15일 월요일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무엇을 해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남은 숙제가 있다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부대통령 자기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발표를 하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분 연설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새로운 당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에서 성공을 해도
단임 4년밖에 대통령직을 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4년 후에 있는 대선에서 당연히 러닝 메이터인 그 부대통령이 되는 그분이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컨벤션에 고화당 컨벤션에서 부대통령의 선택은 어떤 사람을 부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러닝 메이터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선택인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 쪽에 그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누가 그 민주당 쪽에 대권 후보가 됐냐, 혹시 그 바이든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리스 여성인 해리스 부대통령이 대권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트럼프도 약간의 그 부대통령 선택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명의 그 후보들이 지금 압축이 되어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거론이 되고 있지 않는 후보 중에 제가 볼 때는 만일 해리스 부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공화당에서는 그 이 트럼프가 백인 남성이니까 네. 여성 그 대통령 그 부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겠다. 그런 면에서 니키 헤일리 네. 그 대통령 그 트럼프에게 이번에 도전했었죠. 네. 그리고 그러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주지사를 지냈고 트럼프는 원래 정치인들보다는 주지사를 좋아합니다. 네. 정치인은 이제 그 이 의원들은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정부든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데는 그 주지사가 의원들보다는 더 그 좀 이렇게 퀄리파이하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컨시더를 하고 있는 러닝 메이트 후보들 중에서도 주지사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 그 상원의원은 이제 그 루비오 그 플로이드 상원의원 네. 그분은 이제 그 큐바계 그 라티노 계통이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히스패닉 표를 끊는데 좀 유력하지 않겠냐 그런 네. 의미에서 그분이 이제 거론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서 그 이 전당대회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부대통령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 최후에 그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할 수도 있고 지금 그분은 트럼프의 말은 내가 대강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을 했지만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그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쪽의 상황을 변화를 봐가면서 마지막 선택을 이제 전당대회 동안에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여론은 좀 유권자들, 우리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유권자들은 좀 이제는 좀 지쳐가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두 후보로부터 오는 피로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를 반영한 퓨 리서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요. 어떤 조사였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 네. 퓨 리서치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하시는 그 기관 단체고 그 단체가 이 똑같은 질문을 4월달에 한 여론조사와 7월달에 한 조사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보면은 그 질문에 대선 후보를 바꾸었으면 좋겠느냐. 네. 그 질문 속에서 둘 다 바꾸자. 네. 혹은 바이든만 바꾸자. 혹은 트럼프만 바꾸자. 네. 혹은 둘 다 좋다. 바꾸지 네.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답한 것을 그 모든 유권자들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나누어서 이제 그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금 네.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둘 다 바꾸자, 둘 다 보기 싫다. 나는 두 후보 다 싫다. 그런 분이 많아요, 사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저도 뭐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인품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는 두 사람 다 별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네. 이제 주로 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치를 유심히 보지 않는 일반 그 유권자들이 저 그런 것을 따지죠. 그러나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치를 보고 있는 분들은 그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그분들의 인품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분들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느냐. 특히 올해 선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두 후보의 사용하는 정책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유권자로서는 선택가 쉬운 선거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질문에서 둘 다 싫으니까
둘 다 바꾸자. 두 후보 다 네.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양 정당이 후보를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모든 유권자들 그 설문조사를 한 모든 유권자들이 보면은 4월 달에는 그렇게 둘 다 바꾸자고 하신 분들이 49%였는데 네. 7월 달에는 53% 조금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캠페인이 진전이 되면서 보는 모습들에 대한 짜증, 네. 두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피로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바이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답을 했는가? 4월 달에는 둘 다 바꾸자가 62%, 7월 달에는 71%.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하시는 분들도 둘 다 꼴보기 싫다. 네. 그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똑같은 질문했는데 답을 보면은 4월 달에 35%, 7월 달에 26%. 네, 줄어들었네요. 줄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의미인가? 그 다른 질문이 또 제가 그 답을 보니까 네. 둘 다 좋다 혹은 바이든만 바꾸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답이 재밌습니다. 둘 다 좋아. 그냥 내버려둬 괜찮아 네. 하는 것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인데 4월 달에는 27%, 7월 달에는 39%. 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 내버려둬 우리가 이길 거야. 네. 유리한 후보야. 그렇게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만 바꾸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4월 달에는 36% 그런데 7월 달에는 33%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요? 예,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바이든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 대통령으로서 혹은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상들을 그 표정들을 이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기기 쉬운 후보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대가 아무래도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쪽 다른 한쪽에서는 또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는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똑같은 설문조사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한 것도 제가 좀 보니까 네. 재미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가 설명드리면은 이 mental sharpness 정신 건강 양 후보에 대해서 정신 건강은 어느 후보가 더 그 건강한 것 같으냐라고 네. 하니까 이 모든 유권자들 가운데 트럼프가 더 건강하다가 58%고 바이든이 건강하다가 24%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honesty 정직성 어느 후보가 더 정직한 것 같으냐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는 48%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36% 그렇게 나왔고 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mean spirited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은 못됐다 두 네.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좀 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네. 트럼프가 64% 네. 바이든이 31% 왠지 예측 가능한 결과였던 것 예, 같습니다. 2대1 정도로 상당히 그 트럼프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심하게 네. 조롱을 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은 상당히 사람을 짜증내게 하고 그래서 보통 유권자들이 그런 모습 트럼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싫어하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그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리티라든지 스타일이든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오버룩하고 그렇게 네.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보통 일반적인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네. 늘 4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트럼프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기기 원하면은 이제 그런 그 전략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창피하냐. 네. Who is more embarrassing? 누가 더 창피하냐 해서 네. 두 후보가 똑같이 63%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다 이렇게 유권자들 볼 때는 네. 미국에서 인물이 이렇게 없어. 네, 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출마하는 거야. 네.
정말 둘 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두 후보에 대한 피로감 혹은 신뢰성이 결여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막상 투표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스타일상 혹은 퍼스널리티 이런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나에게 피부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정책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후보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이 선거 이전에 하는 여론조사는 조금 이제 투표 결과와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읊어주셨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의원 칩 로이 하원 의원이 도입한 법안이죠. 세이브법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 이 법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 법안은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 투표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선거는 그 연방 차원에서는 선거 관리가 없고 그 선거법은 선거방 관리는 각 주 정부가 주의회가 그 주별로 선거 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거 실질적인 관리는 카운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전략은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많은 그 불법 입국자들이 그 이민자들이 입국을 시킨 잠깐 이 법에 대해서 그 한번 제가 그 음성 파일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듣고 제가 얘기를 보겠습니다. Illegal immigrants pouring into the country. Like we've lost that story in the last couple of weeks, but millions have come in, and let's say even a small percentage manages to vote because they think they can reasonably believe that they're allowed to. Yeah. What of this? Well, it's a very serious problem, and the Democrats are trying to pretend as though it's not. We know that. We have millions. By our count, we believe maybe as many as 16 million illegals in the country since Joe Biden took the Oval Office. From day one, he started issuing executive orders, open the border wide. So here's the problem. In all the states right now, it's really easy to register to vote. And when the illegals go to the local welfare office or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they sign up for benefits, which most of them do, they give them the registration card. All you got to do is check a box. Are you a U.S. citizen? We know that many illegals have already done that. Some states have already done their own audits. They've shown. You got thousands of people. That's enough right now to throw an election, to change the outcome of a congressional seat. The majorities in one of the chambers of the Congress. So or maybe the legislation will say what? Well, so the SAVE Act was passed in the House a couple of hours ago. By the way, 198 Democrats voted against it. What does the bill do? How many Democrats voted for requiring only illegal American citizens to vote? Five of them, right? That's all the bill says. You have to be a U.S. citizen. Oh, you smoked him out on that one. Oh, yeah. I mean, it's devastating for them because there's no way to argue against the necessity of this bill. All it does is it requires the registrars of voters or in all these offices where they're doing this to require proof of citizenship. Currently under federal law, believe it or not, the way the courts have interpreted it, they can't ask for proof. So everybody can fill out this form fraudulently, and that's a serious problem. 지금 발언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인데 그분이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은 유권자 등록을 각 주에서 할 때에 그 이 유권자 등록 형식에 당신은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항목인데 그 항목을 체크만 하면은 유권자 등록이 된다. 그러나 본인이 시민권자인지를 proof,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증명 없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누구든지 시민권자인지 아니든지 현재 법으로서는 그 유권자 등록이 다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런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면 이제 투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법안은 그 유권자 등록을 할 때에 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도록 하자. 그는 극히 상식적인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 국가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자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각 주의 유권자 등록을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그 크로스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쉽게 해주는 그것도 네. 포함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상식적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지금 이제 그 이 지난 3년 반 동안 국경을 열어놓고 이분 말씀은 많게는 1,6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일부라도 유권자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네. 그래서 하원과 상원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결과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lection integrity 그 선거의 한국말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의 그 공명성을 위해서 네. 이제 꼭 필요한 법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을 반대한 것은 바이든 백악관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원에서 이제 이번 주에 선거에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 결과는 221대 198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에 보내지게 됐는데 그 찬성표를 분석해 보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216명의 찬성표가 있었고 반대표는 하나도 없었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198명이 다 반대했고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5명은 이 법안은 그 상식적인 법안이다. 네. 이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표결을 보면은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그렇죠. 예, 이 시민권자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백악관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설명하는 그 내세운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되냐라고 네.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그 법을 들다 보니까 특히 연방선거에서 시민권자만 투표를 하도록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그 시민권자 아닌 분들이 투표를 해도 그에 대한 그 페널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읽어보니까 만일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가 시민권자라고 믿고 투표를 했으면은 그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분 그 설명 중에 또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입국하신 거나 그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시민권자 아니신 분들이 그 DMV나 혹은 이제 웰페어를 그 신청하는데 그 정부 기관에 가면은 그 이 유권자 등록 형식을 주는데 누구든지 쉽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법안이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원회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상원에서는 그 민주당이 다수니까 상원 그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일 통과가 되고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져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걸 네. 보면은 민주당의 의도가 확실하게 보인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